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산진로컨설팅의 심산원장입니다. 오늘은 12월 갑자월과 1월 을축월의 출생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절기상 대설이고 갑자월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24년 양력 1월 6일부터 절기상 소환이 되고 이때부터 을축월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이나 가족들의 사주 연, 월, 일, 시 중에서 출생월을 기준으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출생월만 가지고 단식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별로 사주 전체를 분석하면 오늘의 강의 내용과 다소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12월 7일부터 1월 6일까지 갑자월의 최고사주, 최악사주, 보통사주부터 알려드리고 나서 내년 1월 달에 최고, 최악, 보통사주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시면 좌측이 12월 갑자월, 양력으로 12월 7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인데요. 자, 이 갑자월의 최고사주와 최악사주, 보통사주를 출생월별, 출생월을 가지고 따지는 겁니다. 출생월이 축월인분이 있습니다. 축월생. 자, 그러면 갑자월의 자수와 축월생은 자축합을 하게 되죠. 이것을 육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최고사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축월생은 자월에 자신감 있게 하고 싶은 거, 뭐 투자라든가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월생 괜찮습니다. 인월생이 12월 갑자월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월생이 이 자수 물을 만나면 한자로 인월이 물을 만나면 물수자에다가 멀리 흐를 연자가 되지요. 물수가 나무목을 만나면 인목을 만나면 멀리 흐를 연, 펼칠 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꿈을 펼쳐라. 최고 사주가 바로 인월생.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월생, 월지가 진월생 어떻게 될까요? 자진합수가 되죠. 이 묘지가 왕지를 만나면 상승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월생 역시 신자진 삼합에서 신자합이 되지요. 이렇게 되면 상생효과, 시너지 효과가 발생합니다. 자신있게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축월생, 인월생, 진월생, 신월생, 이런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최고 사주, 최고원입니다. 자, 반면에 최악 사주를 한번 표기해 보겠습니다. 자, 묘월생, 월지가 묘월인 분은 주의해야 됩니다. 자월에 자묘형을 짜지요. 자묘형을 짜게 되면 왕지, 어둠의 도화와 볼의 도화 이렇게 되면 남녀 불륜이라든가 상간녀라든가 관제 구설수라든가 여러 가지로 형제간의 분란이라든가 재산 상속의 다툼이라든가 이 뜻밖의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5월생. 자, 자월이 오면 자오충이 장렬하죠. 자오충은 감정과 감정, 슬픔과 기쁨의 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울해지죠. 우울증이 오고 5월생이 겨울 자오충이 되면 조울증, 우울증, 공황장애. 그 다음에 이 충이 되면 싸움딱 기질이 발동합니다. 싸움딱 누구하고 다투려고 하고. 그 다음에 6월생 유금, 자유기문이 발동하죠. 왕지끼리 자유기문 아주 예민해집니다. 자유파도 되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의심하게 되고 의처증, 의부증,
그리고 자유, 왕집끼리 기문을 짜고 파가 되기 때문에 남녀 성적인 문제가 부정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외에 있는 것이 바로 보통사주가 되죠. 이 자월도 다소 불리합니다. 자월생이 자월을 만나게 되면 자월생, 자자, 분리, 독립, 깨지게 되지요. 을인자중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사주는 미월생이 됩니다. 미월생. 자, 미월생이 자수를 만나면 잠이 원지는 되지만 조우가 해결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사주다. 그 다음에 술월생, 보통사주입니다. 자, 술월과 미토, 이건 조열하고 이거는 한습하지요. 그러니까 조우는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술하고 자 사이에는 해수가 격각이죠. 그래서 같은 자리 딴 생각을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조우가 해결되는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보통사주다. 그 다음에 해월생이 있습니다. 해자 반국이 되면 좋은데 해수하고 자수는 혼잡도 되지요. 혼잡이 되면 부정적이고 반국이 되면 긍정적이다. 그래서 보통사주 정도 됩니다. 요 정도로 하고 일단 마치고 자, 그러면 내년 2024년 1월 보겠습니다. 2024년 1월, 내년 1월 6일부터 절기상 소환이죠. 여기부터 이제 을축월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민년 을축월의 이민년의 마지막 달입니다. 최고 사주는 자월생이 됩니다. 자월생. 자, 자축합이 되죠. 여기에 자축합과 같습니다. 자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자축합, 반국을 짜게 되죠. 이러면 시너지 효과, 상생관계, 코드가 잘 맞는다. 그래서 자월생은 내년 을축월이 되면 그 뜻을 펼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월생, 유축합금이 되죠. 사유축 삼합에서 유축 반합이 되죠. 굉장히 좋습니다. 결식이 유축합금이 되면 결과, 결식, 이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내년 1월 달에는 최악의 사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축월생. 내년 1월에 축월생은 축과 축이 오게 되면 위험, 암인자, 사건, 사고라든가 특히 건강이 안 좋습니다. 축월생은 내년 1월 달에 건강검진이라든가 한의원이라든가 액땜이라든가 피부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기미 주근깨도 빼는 게 좋고 뜸을 좀 뜨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5월생 추고 탕화, 추고 원진, 감정 기복, 부부, 불화, 대체적으로 우울하기도 하고 추고 탕화, 추고 원진 그 다음에 묘월생, 묘축은 격각이지요. 묘축 사이의 진토가 공엽이지요. 이렇게 이제 격각이 되면 같은 자리에서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부정적이다. 진월생이 내년 1월이 되면 진축파가 장렬합니다. 진축파는 건강도 문제 있지만 스트레스가 많고 특히 위장장애, 소화기 계통 그 다음에 사월생. 자, 사유축 삼합에서 가짜합이 되지요. 사화라는 생지가 축토라는 묘지를 만나게 되면 위축이 됩니다. 하던 일이 움츠러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월생도 최악사주입니다. 신월생은 신금은 천간으로 가면 경금이 되죠. 그러면 신금과 경금은 축월을 만나면 묘지가 됩니다. 신금의 인묘지가 되기 때문에 위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술월생. 축술형이 장렬하지요. 축술형이 장렬하면 법적 문제, 소송주라든가 재물을 손실당하는 손재수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는 마지막으로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갑진년이 2월 4일부터 시작되죠. 병인월. 1월 달이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대단히 은인자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사주는 월에서 인월생이 내년 1월 축월을 만나면 인축은 어떻게 됩니까? 생지가 묘지를 만나면 위축이 되는데 다만 축토는 요 인목하고 암합을 합니다. 갑기야. 그런데 다소 부정적인 게 인목이라는 나무가
축토는 축중신금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 그래서 인월생은 내년 1월은 은인자 중이고 내년 2월부터 좋아집니다. 예. 그 다음에 미월생. 자, 미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축미축이 되지요. 축미축은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축월생이 미토를 만나면 발복을 하는데 미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위축이 되지요. 따뜻한 게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보통에서 최악사입니다. 예, 보통에서. 예. 목화가 있는 사람은 좋고요. 그 다음에 해월생. 해월생이 축토를 만나면 해자축에서 요게 공엽이 되지요. 격각이 됩니다. 해와 축 사이에 자가 생략됐기 때문에 활동이 다소 위축됩니다. 자, 간단하게 12월과 1월을 출생월에 따라서 출생월만 보고 단식 판단을 해서 최고사주, 최악사주, 보통사주로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자, 이 사주가 무엇입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없애기 위해서 가져온 겁니다. 하나의 전생의 성적표, 전생의 까름한데요. 사주에 너무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 사주 명리학을, 이 명리학과 이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해서 사주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아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힘들고 답답한 사람, 내담자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내면의 질량과 내공을 탄탄하게 갖춘 그야말로 진정한 실력자가 돼서 존경받는 멘토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 처한 내담자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 그래서 맑은 기운을 얻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출중한 실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부단히, 예, 경거망동하지 말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저는 날마다 새벽 5시 반이면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12시간에서 13시간씩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런 유튜브 동영상도 찍고 하루에 20-30명 정도 상담도 하고 보통 한 10명 정도 상담을 했는데 요즘은 연말이 돼서 연말이 되게 되면 가족사주의 내년 운세라든가 보통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 상담 신청하시는 분이 부쩍 늘어서 뭐 사주 진로뿐만 아니라 뭐 출산택일이라든가 성명, 장명, 계명이라든가 뭐 이런 강의라든가, 예, 강의문이라든가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러 제주도에서, 그 다음에 뭐 대전에서, 청주에서 멀리서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요. 여기가 경기도 군포시인데 이렇게 이제 제 강의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온라인 동영상 강의라든가, 그 다음에 여기 경기도 군포시 현장 강의라든가 질의응답식으로, 그 다음에 특히 연말연시를 맞이해서 내년 운세뿐만 아니라 사주 원국과 대운과 뭐 몇 년 동안 세운의 흐름이 궁금하다. 가족, 특히 이제 연말에는 가족 사주와 진로를 정확하게 한 번씩 컨설팅 받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워낙 바쁜 관계로 일단 상담 신청은 전화로 받지 않고 일단 문자, 제 연락처가 여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모든 동영상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담료라든가 상담 신청 방법, 강의 신청 방법 아주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문자로 상담이나 강의를 신청해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스케줄 잡아서 전화 상담이나 아니면 방문 상담을 일단 구체적으로 속 시원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자, 오늘 심사원장의 갑자월과 을지월의 출생월별로 최고사주와 최악사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추위에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라며 오늘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